안녕하십니까. 포실수학학원 고등부에서 지금 지도 중인 남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선일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원을 대비하기 위해 관연도 기출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비할지 알려주고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내신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작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분석표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지금 선생님이 좀 어떻게 분석했냐면, 봐봐. 지금 분석했더니 이제 배점, 단원, 그 다음 문제 출처,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나눠서 봤는데요. 보자, 우선 배점을 보자면, 우선 난이도 하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3.9점으로 배점을 했어요. 학교에서 하셨는데, 그 다음 난이도 이제 약간 올라가면서 중부터는 이제 4.2점, 그 다음에 4.5점, 그 다음에 쭉 주목할 거는 서술형 문제들 보자면 우선 5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문제는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선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형 어떻게 잘 썼는지까지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단원을 좀 봐볼게요. 보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 그래프, 등차 수열 쭉 나와 있는데, 우선 난이도 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재 어디를 보던 간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중단원 평가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게 수능 특강이랑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올림푸스에서도 좀 그 부교재로 쓰고 있죠. 어느 정도의 출제를 하시고 계시다, 예, 정도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문항을 한번 보자면 이제 이런 문항들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객관식 이제 17번 문제였는데,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난이도 중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올림푸스 이제에서 내셨을 때는 이제 그 문제에서 갖고 오시면서 좀 변형을 하셨어요. 변형하셔서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내셨죠? 예, 이렇게.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선 객관식 문제 풀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n값에 대해서 3k-2, 3k-1, 그러면 3k 과정에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 합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원저 문제가 4K에서 조정을 했었다라고 하자면 여기서 이제 3K로 조정해서 이제 내신 건데, 꼼꼼하게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올림푸스에서 문제를 한번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두 번째 보자면 이제 서술형 이제 3번 문제인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 이때는 2021학년도 6월 28번 문제입니다. 예, 고3 거고요. 고3 나용 문제였고요. 예, 마찬가지로 같은 수열 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아닌 중킬러 정도에서 또는 중난이도, 난이도 중도 문제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다면 충분히 그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서술형에서 마찬가지로 풀이를 좀 깔끔하게 자세하게 잘 쓰는 게 목표이지 않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 준비가 되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예, 풀이 넣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SN에 대해서 AN을 구하고 AN의 값을 정리한 다음에, 예, 그 다음 이제 기초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 풀이 자체에서는 어렵지 않았고, 그 전에 준비를 잘 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좀 더 시간에 관계없이 잘 풀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예, 10점짜리 문제. 예. 서술형 10점짜리 문제로 가장 감점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6월 고3 나형 28번 문제에서 사실, 예, 그대로 내셨죠? 원래 사실 이런 영역은 사실 많진 않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내셨는데 약간 변형을 해서 내시지,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대로 출제를 하셨네요. 사실 이렇게 그대로 출제했을 때는 문제 풀이에 대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의 기출 서술형에서 감점을 상당히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자면 R값 잡고 그 다음에 R값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R값이 맞는지, 어떤 값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풀이 자체 보자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잘 정리했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이고,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자면 여기 요번 작년 시험지를 보면은 사실 문제 자체에서 막 센 킬러는 없었거든요. 강하게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실수하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1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어떤 문제 실수있지 않나 하는 검토 과정에 그 다음 서술에서 자세하게 잘 썼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선일여고 시험지에서 보면 우선 전체 각
단원으로 보자면 이제 큰 단원으로 보자면 이제 삼각함수하고 수열인데, 삼각함수를 이제 약간 더 찢자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 등비, 수열을 하나의 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면 등차, 등비, 수열, 수열의 합, 그 다음 수학적 기납법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적 기납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세분화시키자면 총 6개의 단원인데 이 가운데 수학적 기납법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독립단원으로는 수열의 합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체 단원별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난이도를 보자면 이제 중이나 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고 수열합 출제 비중이 상당히 다른 학이 높았다. 서술형 문항이 등급 결정을 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때 당시에 모의고사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고 요즘 추세로 보자면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관연도 수능특강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부교재도 항상 두세 문제씩은 넣어놓기 때문에 부교재, 그 다음 관연도 수능특강, 그 다음 모의고사 모두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선일고 내신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 관연도 수능특강, 그 다음 직접 또는 변형해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정확하게 잘 다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부교재 교사형 평가자료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형 평가자료는 당연히 필수겠죠. 그 다음에 단원 필수, 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통해서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는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베테랑, 수학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 다음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줘야겠죠.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심화교재 플러스 이제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심화교재 마찬가지로 내신에서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부교재 교과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자면 당연히 관연도 내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학교에서 시험의 실전 연습에 대해서 될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로 난이도를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겠죠. 이 화살표가 뭐냐면 1등급이나 2등급 학생들이나 아니면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같은 수업을 할 수는 없겠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100점을 맞아야 되고 1, 2등급 또는 상위권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단원별 필수 문제에 대한 훈련을 약간 적게, 대신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높여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좀 등급이 낮다 싶은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 이번 수원 문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모두가 알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다이렉트로 나오게 된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공부해야 되냐? 이제 각 단원의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논리적 활용 능력을 당연히 길러야 되겠는데, 학생들은 학교 내신 정도만 이 정도에서 내신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학교 교과서 또는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어차피 저희는 고3 때 수능 때 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2 과정에서 내신 대비 과정에서 수능 문제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고3 때 수능 준비했을 때 수원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쟁력이 생겨. 학생들이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가원 모의고사, 관연도 수능 특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주어진 시간 50분 내에서 100점에 가까운 또는 100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풀이를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다룰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너희들이 학생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이제 시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맨 처음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개념법 단계, 개념도 무조건 다질 겁니다. 개념을 알려주고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암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죠. 사실 상당히 나쁜 말이고, 수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개념을 다지고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이해한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이제 단원별로 이제 필수 유형별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유형별 문제 익힐 것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고난도 훈련까지 됐다고 하자면 이제 당연히 은평구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은 당연히 풀어볼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문제가 좀 특이한 형태 또는 처음 보는 형태, 좀 쉽게 볼 수 없는 강남구 휘문고등학교나 중동고등학교, 숙명여고, 진선여고, 은광여고, 세화고 등등 기타 강남에서 좀 좋은 학교들, 문제가 좋은 학교들 기출 당연히 풀리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또는 내신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들별로 단원별로 모르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은 다 다르거든요. 학생별로 모르는 문제나 또는 모르는 유형에 대해서 그 유형만 따로 다시 다루어서 문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문제를 프린트로 정리해서 학생들 각각의 개인별로 약한 부분에 대한 약점 공략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겠죠. 자, 내신 관련 마찬가지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나는 블랙라벨도 풀고 1등급 수학도 풀고 고난도 문제 다 문제지만 3-4권 풀었는데 왜 시험 점수가 안 나올까요? 예. 문제집을 우선 3-4권 풀었다고 하자면 시험 대비 전까지 이제 수학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는 한 번씩만 풀고 정리 정도 한 번씩 했겠죠. 그럴 경우에 가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만 기억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 정리다. 오답을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 오답 정리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오답을 체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 정리고요. 오답에 대한 정리를 보자면 이제 그냥 문제풀이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정리가 아니라 자세하게 좀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하자면 그 안에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체크되는 부분이 적어도 3개에서 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이 부분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역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해당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다시 볼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고요. 예, 태블릿으로도 지금 질의응답을 받고 있어요. 집에서도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응답 해주고 있고, 학원 내에서도 언제든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태블릿으로 마찬가지 풀고 파일 전송해줘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내신을 볼 때 내신 정도에서 잘 맞으면 된다 정도에서 수준을 가지면 안 되겠죠.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 수능에서 연장선이기 때문에 수능 과정 전체적으로도 잘 볼 수 있게, 뭐 작게 생각하면은 우선 내신 잘 보게 해야겠죠. 작게 생각하면 내신이겠지만 길게 수능에서도 해당 과정에 대한 완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충실해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경력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아야지 문제를 봤을 때 또는 수능 문제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문제를 본질을 깨뚫을 수 있고 그 본질을 보고 학생들한테 여기에서의 본질은 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거야 라고까지 지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래서 수학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과는 학생들별로 다르겠지만 항상 저번 시험보다 더 높게 또는 높은 학생들이면 1등급이나 2등급,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그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교단에 설 때 저는 좀 운 좋게도 전국에서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이제 선생님께서가 이제 제 수학 강사로서 또는 선생으로서의 스승이었고 이제 제 선배였는데 그분한테 좀 많은 걸 배웠고 그분한테서 이제 방향성이라는 걸 잡았거든요. 그걸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의사가 이제 인간의 그 소중한 생명을 다루듯이 우리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인간의 소중한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는 중요하고 매우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선생으로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을 하는 강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입과 배를 채워주는 선생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채워줄 수 있고 영감과 의지를 주고 발판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선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이 말을 좀 가슴에 새기고 학생들을 또는 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제자들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학생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호흡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학년도 선일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원 대비 영상이었습니다.